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뇌파 검사는 너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는 안 합니다. 굳이 안 해도 저희는 대충 보고 압니다. 그냥 아이 행동 보면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검사 많이 안 하고요. 정 필요한 경우에만 뇌파 검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델타가 더 많은지 하이베타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정량화 시켜놓은, 즉 수량화 시켜놓은 게 이제 뇌파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관절이 있는지 없는지 일정 부분을 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뉴로피드백 훈련은 이제 뇌파를 머리에다 전극을 꽂아가지고요, 꽂습니다. 특정 부위에. 측정되는 뇌파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고 비행기를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게임은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좀 재밌는 거 해주면 되고요. 좀 집중이 되면 조금 어려운 거, 좀 지루한 거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가장 어린 아이들이 20개월쯤 됐던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상당히 어렸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지지난번 12월 강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아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작년 12월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봤더니 뭐 눈 마주치면 뭐 전혀 안 되고, 뭐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온몸 뭐 틀어내고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20개월 됐는데 병원에서 자폐증을 진단 받았다고, 혹시나 해서 와봤다고, 집도 멀고 뭐 집은 강북인데 걸어서 멀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해서 한번 몇 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근처에 있는 정신과부터 대학병원까지 다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20개월의 아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뉴로피드백은 뭐 차병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해본 어떤 그런 경험 자체가 국내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조그만 어떤 분야의 증상의 타겟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12개월 이전에도 하고 임신 우울증에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 국내에는 많이 안 쓰여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해도 되냐고를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혈전 끝에 이제 하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셔서 10번 안 됐는데도 그 아이가 막 정신 하나도 없고 막 눈 뭐 마주치는 건 뭐 상상도 못 했는데 10번 안 돼가지고 눈 마주치기 좀 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고마워하시고,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셨죠. 다 말려. 정신과, 국내 유명한 정신과 다 말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쭉 치료받고 계십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20개월 초반에 자폐증에 병원에서 자폐증이 아니라고, 다른 병원 같은 이제는 막 이런 게 없어지니까 자폐증이 아니래요. 다른 연세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고마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은 이제 그 아이는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안아주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심한 아이들은 부모님께 안아주고 훈련하고요.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합니다. 근데 아주 심하지 않는 이상은 화면 자체에서 집중을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집중을 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좌측 위쪽에 꽂혀 있습니다. 좌측 위쪽에 꽂혀 있고요. 이 아이는 주의력 발달을 하게 되면 좌뇌 훈련을 하고요. 사회성이나 어떤 공간지각, 어떤 자폐증 같은 경우는 우뇌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 부위는 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뇌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도 할 수 있고요. 앞에도 할 수 있고, 뒤에도 할 수 있고, 옆에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요 한 두세 군데밖에는 아직 못해요. 아직까지 국내에 그 교육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이 국내에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뉴로피드백 치료받고 효과 봤다 안 봤다 뭐 얘기가 많고, 해봐 효과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이 보면은 온라인상에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 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국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치료 기관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치료적인 접근을 해본 사례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ADHD, 막 우울증, 뭐 이런 불안증, 공황장애 이 정도까지는 보게 되는데, 그 이상까지는 많이 못하게 돼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이제 외국에서 다 이렇게
배워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희 자체적인 어떤 5년간 연구를 통해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이제 도출해낸 거고요. 실시간 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가 좋아지고 있는지 뇌파를 조절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매 훈련할 때마다 나타나서 측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뇌파가 이렇게 바뀌는지, 정상화되고 있는지, 조절이 안 되는지, 악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훈련할 때마다 알게 되고, 나중에 많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좀 수량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객관적인 치료 도구로 판단할 수 있고요. 감각운동통합치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있는 한의원에서 많이 이제 쓰고요. 정신과에서도 많이 씁니다.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몸으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태핑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어떤 치료군에 적합하냐? 이렇게 치죠. 이렇게 열심히 칩니다. 이 아동은 이제 ADHD 아동이었고요. 이렇게 올려서 치다 보면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올려서 치라고 분명히 이제 화면 잘 보고요. 이제는 내려서 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치다가 졸았어요.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멍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ADHD 아동이지만 상당히 멍한 뇌파가 많은 친구예요. 부모님은 다 서울대학교 출신이셔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끊기죠. 사회성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아스퍼거라도 진단받을 수 있고 ADHD도 진단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멍한 상황이 한 2달 안에 줄었어요. 서서 이제 안 졸았어요. 대화 자체가 이제 계속 길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회성 일정 부분 이제 생기는 거고 집중이 이제 생기는 과정이 이제 생기는데, 이 치료는 만병통치약처럼 치료의 어떤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뭐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여기 걸려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거 불안합니다. 이게 저희도 공부할 때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막 있는데, 저희도 공부할 때 너무 많은 걸 치료한다 그러니까, 아니 한 10개만 치료한다 그러면 딱 편하게 할 텐데, 너무 많이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치료하는 건지 안 치료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치료해보면서 이거는 치료하는데 이게 약하구나, 저거는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크구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치료해본 사람이 알 수 있고, 그냥 그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자료를 통해서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게 심한데 이 증상이 맞으면 떼피고요. 그게 조금 좋아지는 거는 효과 없다고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되는 영역은 먼저는 인지, 언어 인지 쪽이고요. 그리고 교류. 당연히 자폐증 아동, 아스퍼거 아동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치료예요. 다만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안 나와 있어요. 하다 보면은요, 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렌트도 해주는데 집에서 하다 보면 무조건 못해요.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집에서도 안 되고, 상당히 선생님이 그냥 끌고 가야 돼요. 헬스장에서 PT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붙잡고 끌고 안아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혼내주면서 끝까지 끌어가야 되는데, 대신 화가 올라올 때, 이거 하다가 화가 올라오면 대부분은 그냥 애가 싫어하네요 땡 쳐버려요. 어머님들은 절대 그러면은 끝까지 못 갑니다.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뉴로피드백이라든지 한약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화가 올라와서 그런 것들 해소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올라가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데, 이처럼만 하면 한 30-40%나 한 50-60% 좋아지다가 이제 아이가 싫어하네요 땡, 이게 돼버립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치료와 함께 병행되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치료만은 단독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이걸 진행할 정도면 이미 상태가 많이 좋은 친구고요.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은 이 치료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화가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작용 난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데, 부작용이 아니라 인지가 좋아지는데 화도 올라온 거예요. 화 내려가면은요, 예전보다 달라지고, 좋아졌구나, 이거 딱 느낍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이 없다 보면은 부작용인 줄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 다음 결과를 못 보게 됩니다.
정지학 치료는 상당히 좀 작지만 이 프랑스 이비인후과 의사가 만든 거고요. 이것도 보면은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뭐 살이 보면 얘도 좋아지고 쟤도 좋아지고 뭐 운동신경도 좋아지고요. 뭐 균형감각, 청각감인, 뭐 언어 이해, 수용 언어 뭐 너무 많아요. 근데 과연 우리 아이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써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이제 제가 처음엔 다 써봤어요. 어떤 애는 되고 안 되는 아이를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지금 되는구나, 지금 안 되는구나, 지금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를 임상적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 친구한테 한 이만큼 필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별 말씀이 없으세요. 실제 효과가 있고 이제 빠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지시면 돼요. 그래서 뇌손상의 아이라든지 지금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약간 고기능 자폐증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어떤 아이였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듣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자폐증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치료도 보고 AIT 치료랑 좀 비슷한데 AIT 치료, 베라르 치료는 좀 청각 과민에 조금 더 효과가 좋고요. 얘는 언어 이해 발달 쪽에 더 도움이 돼요. 좀 자폐증의 아동들은 대부분 언어 발달이 더디거든요. 당연히 발달돼야 되는데 가르쳐서 효과 떨어져요. 이걸 통해서 더 빨라요. 안 가르치고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증이었고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준 박사급이세요. 다 알아요. 공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다 해와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 사치료해봤는데 언어가 상당히 좀 덜 발달되어 있는데 6개월 정도 치료를 뉴로피드백하고 성지각을 받았어요. 아까 이거는 뭐 너무 애가 너무 심각하게 산만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못했는데 뉴로피드백 성지각 6개월 받고 언어가 그 6개월 동안 그 몇 년 물론 받아서 이만큼 올라왔지만 또 껑충 크게 발달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치료 중에 하나인데 언어가 많이 발달했으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 시간 동안은 이제 놀면서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귀에서 즉 청각적인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고요. 뉴로피드백은 이 청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대뇌 시스템, 뇌냐 감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아까 IM은 뭐냐면 뇌와 감각을 좀 연결시켜주는 시냅스나 연결고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시지각은 굳이 필요 없는 치료고요. 나중에 학습을 위해서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계속 말 많이 하는 거 잠깐만 딴 얘기하고 이제 치료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시간이 몇 시냐고 딱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다 보거든요. 다 봐요. 정신분열증도 상당히 꽤 있어요. 이 친구들도 이런 치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고 많이 개선되고 약물도 많이 줄이고 끊고 이렇게 되는데 딱 보니까 정신분열증이에요. 딱 얼굴 보니까. 표정 딱 보면 써있잖아요. 그럼 정신분열증적인 표정이 뭔가 굳어있고 긴장돼 있고 뭐 꽂혀있고 시간 몇이냐 이거 물어보면 계속 쫓아있고 오늘 강연해야 되는데 쫓아올 것 같이 느끼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한 10m 정도 갔더니 뒤에서 A, B, C로 시작하는데 C로 시작하는 그래서 놈으로 끝나는 그 욕을 크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못 살겠습니다. 놀랭이 던질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속으로 놀랭이 맞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치료를 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는요. 좋아지기 전에 폭풍우가 밀려쳐요. 그러니까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하다 보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특히 치료하다 보면 꼭 좋아지기 직전에 사춘기적인 행동이나 뭔가 이렇게 반항이나 어떤 예전 후퇴나 막 이런 거 막 보여요. 그 어머님들은 거기서 치료 포기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은 일반 기관에서는. 근데 저희는 잘 됐다고 축하드린다 그러거든요. 이제는 좀 있으면 좋아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사춘기를 겪는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최소한 5번 이상 겪어야 돼요. 재작년에 2월 달에 8살이었죠. 8살. 8살인데 거의 자폐증은 아닌데 발달